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 후반 남북한 모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한과 북한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국제정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우익 계열인 중국 국민당과 좌익 계열인 중국 공산당은 일제 패망 이후에 중국 대륙에서 패권을 놓고 국공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내쫓고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의 급격한 공산화에 위기를 느꼈던 미국은 일본을 재빨리 반공기지의 교두보로 삼아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략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반공기지로 삼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선정하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놀랍게도 한국과 타이완은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의 북한은 이 에치슨 라인을 남한을 공격할 좋은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북한은 전력면에서도 남한에 비해서 우세한 상황이었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무기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 중국군의 지원과 개입 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은 이런 든든한 지원 속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남한은 아직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요. 군기강의 부패와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비해서 무기와 병력 면에서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1950년 6월 25일 마침내 남한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북한은 남한을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서울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미 대전까지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한 달여 만에 남한의 낙동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남한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한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마침내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에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군 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이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낙동강 방어선을 경계로 점차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민군도 점차 무기와 전쟁 지속령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유엔군은 이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전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자 9월 말에는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고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몰아붙여서 10월 말에는 압록강 일대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중국은 유엔군과 국군의 북상을 경계하면서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중국군의 대대적인 공세 속에서 1951년 일사후퇴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국군과 유엔군은 전력을 가다듬어서 서울을 재수복했지만 이후 양측은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미국과 중국, 북한은 정전협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와 포로 송환 문제로 한동안 협상의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2년간의 지루하게 끌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서 수많은 양측의 인명이 허무하게 희생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안대로 정전회담 당시의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게 되었고 포로 송환 문제도
개인의 자유 선택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의 한국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한 전쟁 과정에서 대규모 학살과 사륙이 진행되어서 서로에 대한 대립과 격화되는 결과만을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바라볼 때 당시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